이번에는 스크립트 들어갈 건데 메뉴, 서브 메뉴 가볼게요. 가로 메뉴가 아니라 세로 메뉴죠. 세로 메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이쪽에다가 똑같이 UL에 li 곱하기 4개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서브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 메뉴 작업할 때는 UL에다 서브 메뉴 클래스 만드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서브 메뉴 얘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브 메뉴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작업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지에서는 글씨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도 그대로 넣어 줄 거고, 서브 메뉴도 그대로 넣어 줄 겁니다. 됐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내비의 서브 메뉴 우선 안 보이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쪽에 내비가 있죠? 내비에 가서 내비의 서브 메뉴, 이쪽에 가서 서브 메뉴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li 다음에 ul이죠? ul의 서브 메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브 메뉴 밑에 li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죠? 밑에까지 한국 방석이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애들은 폰트 사이즈 좀 줄여줄 거예요. 한 20 정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갔나요? A가 들어갔으면 이쪽에 A한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A한테 폰트 사이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고, 액티가 붙은 데는 A는 이쪽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얘네들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줄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쪽에서 확인해 보면 똑같아지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가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스크립트도요, 기존의 가로 메뉴랑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없어서 작업해 줄 건데, 스크립트 세팅해 줘야 되겠죠? script 작업해 줘서 src 이쪽에다가 스크립트 폴더에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파일이 없네요. 파일이 없어서 이쪽에다가 다운받은 거에 보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스크립트 주니까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도 안 들어있네? 스크립트 파일이 안 들어있네요.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을 받을게요. 1점대 버전을 줄 겁니다. 줄 거라서 이거를 다운을 받을 거고, 333에 스크립트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넣고, 이쪽 스크립트 폴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연동을 시켜 놓을게요. 이쪽에다가 해서 연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항상 연동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해야 되겠죠.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연동된 거 확인됐죠? 그대로 나옵니다.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스크립트에 커스텀 이렇게 JS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연동시켜 줄 거고요. CSS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파일 만들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JS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 작업해 줄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은 세로 메뉴를 작업해 줄 거라서 여기다 작업해 주겠습니다. 가로 메뉴 작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내비의 UL의 li입니다. 그러면 내비의 UL의 li 했을 때 얘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 오버라고 했나요? 그쵸?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라고 해도 되고요, 엔터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마우스 오버라고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작업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었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작업해 줬죠? 요거 하나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떠났을 때 리브, 이것도 한번 작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오버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버라고 쓴 다음에 펑션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쉼표 써서 여기다가 펑션을 또 써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비 UL에 LI에 오버했을 때 여기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나갔을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기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는 마우스 아웃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this라고 쓰신 다음에 가로 메뉴 다 했으니까 this라고 쓰신 다음에 find 뭐 찾아야 돼요? 서브 메뉴 찾아야 되겠죠. 서브 메뉴를 지금 감춰놨으니까요. 서브 메뉴한테 얘한테 뭐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다운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쪽에다는 슬라이드 업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번에 외웠던 두 문장 있죠? 그걸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소스도 똑같아요. 가로 메뉴랑 세로 메뉴랑 소스가 똑같습니다. 그죠? 다를 건 없어요. 가로 메뉴 외우면 세로 메뉴 당연히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 여기 가서 확인해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나오고 세 번째 이렇게 똑같죠? 얘도 막 움직이면 막 되죠? 막 움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걸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 메뉴 외우면 세로 메뉴는 똑같으니까요. 외울 필요는 없죠. 하나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톱 붙여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세로 메뉴. 근데 요즘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표시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 하이라이트 같은 거 표시하러 돼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 작업만 좀 들어가시면 되겠죠. 디자인 작업가 들어가서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 가서 스타일에 가서 이쪽 LI에다가 A 태그한테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뭐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렇게 언더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더라인 우선 표시가 됐죠. 밑에도 서브 메뉴도 표시가 돼야 되겠죠. 디자인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밑에도 이쪽에 라인이 살짝 들어가서 여백이 들어가고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서 액티브에 A가 붙었을 때 이쪽에까지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으니까는 이쪽에는 컬러를 그냥 똑같이 333 해주시면 되고 여백이 좀 들어가야 돼요. 패딩은 10 정도 이 정도 여백 들어가고 여기는 보더를 밑으로 1픽셀에 솔리드의 색깔은 CCC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열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가 지금 보면 이상하죠. 여기 이상합니다. 오더 값들이 완전 이상해요. 우선은 얘네들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블록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하나 넣어줄 거예요. 블록 넣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블록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너무 붙었죠. 오른쪽에 너무 붙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그냥 비슷하게 오른쪽에 너무 붙었으니까는 이쪽에다가 내비 전체 어사이드 여기를 300으로 해주지 않고 한 270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70 정도 해주시게 되고 이쪽 컨텐츠를 라이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로.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에 붙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으시게 되면 여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했을 때 이렇게 여백이 생기죠. 그래서 서브 메뉴 이렇게 생긴 거고 위에서 지금 이쪽에서 서브 메뉴는 라인이 안 생기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여기에 오버 있을 때는 라인 생기면 이상하니까 여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밑에 메뉴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뭐 실제 사이트 만드는 것처럼 꼼꼼하게 해주지는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된 거죠.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서버 메뉴가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CSS 포지션 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만약에 메뉴가 여기 있다가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해주려면요 살짝 이쪽 li한테 BG를 줘서 색깔을 좀 줄게요. 색깔을 좀 주시고 그러면 들어갔죠. 색깔이 좀 살짝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나? F1 F1 색깔을 주셔서 이렇게 들었고요. 좀 디자인 작업 좀 해줄까요? 이렇게 작업해줬고 이쪽에다 Li에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패딩을 10 정도 주시면 여기서 확인해보면 네, 이 정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뉴를 이제 오른쪽에 나오게 해줄게요. 두 번째 나오는 메뉴 있죠? 이거 오른쪽에 나오게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다가 이쪽에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논을 써놨죠? 얘를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가서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탑 0 해주고 기준점은 li가 되니까 li한테 포지션 릴레티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좀 이상하죠? 더 가야 돼요. 이 위드 값만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마이너스 위드 값을 한 100이라고 150이라고 해주면 요즘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위치 값만 컨트롤 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150을 넘어 됐으니까는 이쪽에다가 130 정도 작업해주고 얘는 실제 위드 값을 좀 더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드 값을 150 정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서버 메뉴 나오죠. 이렇게. 딱 맞추고 싶으면 더 가야 되네요. 그죠? 라이트를 더 가야 되니까 라이트가 140 이 정도로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 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메뉴가 만약에 세로 메뉴 나온다라고 하면 가로 메뉴는 똑같으니까요. 이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 실무에 가서 메뉴 만들 땐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건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니메이션도 이상하고 별로긴 한데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위에 간격이 좀 너무 없네. 위에 간격이 좀 이렇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간격은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주니까는 패딩을 탑을 이쪽에다가 50 정도.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요, 이쪽에다 이미지 슬라이드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번에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이전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작업해 줬는데, 이번에는, 페이드 효과로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거는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스타일이 틀린데,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보면요, 시험이 1주, 2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안 나와요. 토요일날 보신 분하고 일요일날 보신 분하고 반대로 나옵니다. 토요일날 보신 분은 상하로 나오면 일요일날 보시면 좌우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세팅을 좀 해줄게요. 이쪽에 가시면 이쪽 배너 부분이죠. 여기 이미지가 3개 있다라고 가정하시면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운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름도 바꿀 필요 없이. 여기다가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우선 하나 만들겠죠? 여기에 뭐라 만들어요? 슬라이드 img 하나 만들겠죠. 슬라이드 img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h2라고 작업해주고 여기는 페이드 효과 그 다음에 이미지 1이라고 작업해줄 거고요. 요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총 몇 개 있으면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드 img를 3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번에 원리는 좀 틀려요. 뭐가 원리가 틀리냐면 우리 예전에 이미지 슬라이드 만들 때 가로형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가로형은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거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리스트를 좌우로 움직이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요,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 거예요. 페이드아웃 효과는요, 세 개를 다 합친 겁니다. 제자리에 다 합쳤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 보여주고, 첫 번째 거 안 보여주면서, 안 보여주면 두 번째 게 보이겠죠? 그럼 첫 번째 건 다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보이죠? 두 번째 것도 안 보이게 해주면 세 번째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세 개의 이미지를. 한 자리에 같이 모아놓으면 포지션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이 세팅은 다 똑같죠. 이미지 슬라이드 세팅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얘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너한테 가서 배너에 여기에 가서 슬라이드 리스트 하나 넣어주고 슬라이드 리스트에 img 요거 슬라이드 img 있죠?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에 뭐 작업해 줄 거냐면 위드 값을 몇으로 해줄 거냐면 위드 값이 몇입니까? 여기다 700인가? 700이네요. 그래서 위드 값이 700이니까 얘한테는 위드 값을 700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700을 작업해 줄 거고요. 슬라이드 img 있죠? 슬라이드 img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h2가 있습니다. h2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img 필요 없죠. img는 필요 없고. 그래서 얘네들도 img도요 블록화 시켜줘야 됩니다. 여백 생기니까 블록화 시켜주시고요. 슬라이드 img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포지션 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트 줘서 다 모아줄 겁니다. 우선은 H2는 글씨니까요. 우선 잠깐만요. 요거부터 다시 하고 H2한테는요 포지션 앱솔트 줘서 가운데로 오게 우선 해줄게요. 레프트 50% 탑 50%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트랜스폼 써서 트랜스레이트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한테는 뭐 줄 거냐면 비즈로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RGB를 줘서 검은색으로 0.5 정도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패딩을 10에서 30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보더를 레디우스를 25 정도 줄 건데 그거는 이제 제출받은 시험지 이미지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들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여기 이건데 이건데 글씨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은 얘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젤레티브 얘한테 주시면 되고 확인해 보면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틀렸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여기에 글씨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배너가 여기 있죠. 배너한테 하이트 값이 몇이냐면 설정을 해줘야겠죠. 검사에 가서 얘가 하이트 값이 384니까요 배너한테는 하이트 값이 384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러 히든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딱 보일 겁니다. 그죠? 하나만 보이죠?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라고 써줘야겠죠? 2번, 3번. 그래서 이미지가 딱 밑에 되어 있고요. 얘들을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미지를 하나로 겹쳐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미 썼네요. 그쵸? 여기를 앱솔루트로 작업해 주고 상관없고 레프트 0, 탑 0에서 이미지가 지금 이제 3개의 이미지가요. 하나로 겹쳐 있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겹치지 않고. 왜냐면 겹치게 하게 되면 또 ZINDEX 값 쓰고 뭐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스크립트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미지 슬라이드 하나 플러그인 만들 줄 아시게 되면 실력자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한 90%는 잠들지 않을까. 지금 한 30% 잠들었죠? 그때는 한 90% 잠듭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한번 작업하게 되면 그냥 되게 조용해지고
되게 얌전해지고 다들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혼자만 신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지 슬라이드 막 스크립트 하는 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재밌는 경지에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머리 엄청 써야 되거든요. 머리 엄청 쓰고서 스크립트 짜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아마 끝날 때쯤이면 한번 해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작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갈게요. 커스텀 가시면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이번에는 페이드 효과입니다. 페이드 효과고, 우선은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만들었죠. 여기에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슬라이드 리스트에 지금 자식이 3명 있죠.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자식이 3명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리스트에 보면 슬라이드 리스트에 자식이 지금 디에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디에 박스가 3개가 있어요. CSS로 쓰시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박스가 있고 두 번째 박스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얘가 첫 번째 박스예요. 얘가 첫 번째 박스라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박스 밑에 박스가 2개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뒤에 박스는 얘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사실 얘는 슬라이드 img로 작업해놨죠. 그래서 슬라이드 img 2개, 3개가 있는 형태예요. 현재 슬라이드 리스트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서 children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children. find랑 비슷합니다. find는요 다 찾아요. 자식 중에 디아이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다 찾지만 children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자기 자식만 찾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children 쓰신 다음에 이쪽에 DL 박스가 있거든요. DL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DL 박스 있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숨겨버릴 거예요. 그럴 때 뭐 쓰냐면 EQ라는 걸 쓰시게 되면 순서대로 쓰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EQ라는 걸 쓰는 거 순서대로 쓰는 거 배웠는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우겠지만 GT라는 게 있습니다. GT. 그래서 여기다가 GT라고 써준 다음에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줘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여기다가 hide라고 작업해줄 거예요. hide 0이라고 작업해줄 거예요. 됐죠?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으면 지금 이미지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오버를 히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오버를 히드 살짝 지워 놓으시면 지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지우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얘를 다시 지워보면 돼요. 볼래요?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미지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지만 여기서 다시 얘를 풀어보면 되면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만 놨던 거예요. 나머지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탭 메뉴 작업할 때 다 지웠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만 살렸죠. 두 줄을 한 줄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는요 제가 처음에 복잡하니까는 두 줄 세 줄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아까 111이나 22에 가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모든 사진을 다 지운 다음에 해당되는 사진만 살렸거든요. 근데 그걸 한 줄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jQuery 배우시게 되면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GT, children 뭐 이런 거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find 이런 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거를 CSS로도 쓸 수 있죠. CSS로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CSS로 컨트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수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가 현재 이미지를 뭐라고 했죠? 커렌트 인덱스라고 했나? 이렇게 썼나요? 길게 썼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름을 똑같이 계속 쓰는 게 좋죠. ENT 이렇게 해서 작업해 줄 거예요. 현재 이미지를 0이라고 작업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초에 한 번씩 돌리려면 뭘 써야 되죠? 네, set interval 써야 되죠. set interval 쓰고 함수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신 다음에 끝에는 초를 써야 되겠죠. 이 3000은 3초에 한 번씩 함수를 돌리겠다는 의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0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1이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세 번째 이미지가 있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얘는 2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근데 실제 커런트 인덱스는 0이죠. 현재 0이란 말이에요. 근데 0을 1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러스 1 해주면 되고요. 현재 페이지가 1이면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싶으면 2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1씩 증가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3장이 있다고 치면요. 3장이 있죠?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3이 되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1이라고 0이라고 치면 얘는 두 번째 이미지는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될 겁니다. 2가 될 거고 이렇게 0, 1, 2 순서대로 이렇게 뒀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달러 표시해 준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3개가 그대로 있는데 얘를요 이쪽에다가 슬라이드 리스트 있죠?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여기다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찾을 거예요. 현재는 다 안 보이게 작업했는데 파일 찾을 겁니다.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div 박스를 찾을 거예요. div 박스 찾아서 현재 이미지는 0이라고 작업해 놨기 때문에요. 여기 0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다가 순서를 정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를 jQuery 쓰게 되면 첫 번째는 EQ0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EQ1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1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2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이미지 EQ 첫 번째 이미지는 0이죠. 0이라고 해놨어요. 걔를 안 보이게 해줄 거예요. 서서히 안 보게 해주려면요. 슬라이드는 안 보여주면 슬라이드 다운 쓰면 되는데 서서히 안 보게 해주려면 뭐 해주냐면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티가 날 건데 확인해 볼까요? 작동이 되나? 사라졌죠? 첫 번째 이미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미지 보이게 해줘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게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쪽에다가 또 반대로 슬라이드 리스트에서 파일 찾은 다음에 EQ1은 두 번째 이미지죠. 여기 EQ1이라고 했죠. EQ1은 두 번째 이미지죠. 두 번째 이미지의 페이드 아웃의 반대는 뭐죠? 배우진 않았지만 그죠? 인이죠. 딱 봐도 인일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3초 뒤에 작동이 되나? 나타났죠? 그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얘는 애톨루트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CSS에 가서 이쪽에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려면요, 이쪽에 가서 아까 전에 하려다 말았는데 얘한테 또 애톨루트 주고 레프트 0 해주고 탑 0 주시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니까는 얘한테 포지션 릴레티브 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지죠.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다 이렇게 줬어요. 얘를 다시 앱솔루트 주면 세 장을 한 곳에 모여준 거예요. 슬라이드 이미지 한 곳에 모여서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릴레티브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안 써도 별 티는 안 나요.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3초 뒤에 첫 번째 이미지는 안 보이게 해주고 두 번째 이미지는 보여주게 해줬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초 뒤에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사진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다시 0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0일을 쓰게 되면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변수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0은 이미 변수화 시켜줬죠. 여기 있죠. 커렌트 인덱스 여기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처음에 0이 들어갈 거예요. 그 1은요 다음 이미지를 1이라고 가정한 거죠. 얘도 변수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변수 만들어서 next라고 만든 다음에 이름을 next라고 만든 다음에 얘는 1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1은 0에서 플러스 1 해주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커렌트 인덱스를 0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next 값은 현재 값에서 1을 추가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next 값이 1이 될 겁니다. 이 next 변수를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얘도 작동이 되겠죠. 그때 플러스 적었었는데 그거 다른 거. 플러스는 1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1만 추가시켜준 거예요. 네, 연장만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해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똑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초 뒤에 0하고 1은 들어가는 건 돼요. 그 다음 3초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현재 커렌트 인덱스 있죠. 커렌트 인덱스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여기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렌트 인덱스 값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검사를 확인해서 콘솔 로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여기 문자열을 이렇게 쓰고 싶으면요 헷갈리니까 문자열 쓰고 싶으면 앞에다 이렇게 큰 따옴표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현재 값과 넥스트 값이 궁금한 겁니다. 요렇게 이게 궁금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비슷한 건데 나중에 산업계산학 기사해 보시게 하면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소스 짜서 작업하지만 산업계산학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합 구하기, 짝수 합 구하기, 홀수 합 구하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작업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예전에 개발이나 이런 거 했던 자바 배웠던 분들은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겁니다. 이게 여기 대입해서 뭐가 어쩌고 돼서 이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도 또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계속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콘솔 로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처음에 0일이 뜨죠? 0일이 뜹니다. 그 다음에도 0일이 떠요. 그죠? 그 다음에도 0일이 떠요. 일시 추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1을 추가하게 될까요? 3초 뒤에 이거를 일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이미지가 보여요. 한 번밖에 안 되죠. 커렌트 인덱스가 똑같이 썼네. 요거는 next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3초 뒤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0일이 되는 거 있죠? 0일이 그 다음에 1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일로 바뀌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넥스트가 1이죠. 넥스트가 지금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커렌트 인덱스에다가요 현재 지금 커렌트 인덱스의 값은 여기에 현재 커렌트 인덱스의 값은 0이 나오고요. 0이 나오고 현재 넥스트의 값은 1이라고 나옵니다. 표현이. 그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줄 거냐면 커렌트 인덱스 값에다가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는은 갖다란 뜻이죠. 대입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뭘 대입시켜줄 거냐면 1을 대입시켜주기 위해서 넥스트란 변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커렌트 인덱스 값은 1이 돼버려요. 추가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이 돼서 1이 추가가 돼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맨 처음에 0일이죠. 그 다음에는 1, 2가 되죠. 그 다음에는 2, 3이 되죠. 1씩 추가가 됐죠. 또 저번 거랑은 좀 틀리죠.
저번 거랑 또 틀립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넥스트 값을 현재 값에 대입시켜주게 되면 그 값이 1이 추가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코딩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게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대입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농도? 용도예요. 무슨 용도? 아까 사이트에서 그걸 쓰는 용도가 이거? 이런 거를 이 교역값을 확인해야지 내가 스크립트를 짜고 알고리즘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콘솔로그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일시 추가시키는 거 성공했어요. 일시 추가시키는 거 성공했죠. 근데 이거를 0,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2, 3이 나오면 안 되니까 1, 2 다음에 다시 0, 1로 나오게 작업해줘야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배운 적이 없어서 이쪽에다가 여기 값이죠.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0이 맨 처음에 들어갈 거예요. 0이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1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에 1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다시 1이 돼서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가 됐죠.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를 해서 1이 된 다음에 여기는 3이 되면 안 돼요. 다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여기는 1이 되고 다시 0이 됐으니까 0 되고 0 되고 1 되고 여기는 1이 되게 작업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으로 작업해줘야 돼요. 그렇게 작업해주려면 어떻게 작업해주냐면 배운 적은 없지만 얘를 묶어버려요. 묶어버린 다음에요, 여기에 나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3 나머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 커런트 인덱스 값이 0이죠.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누기 3을 해요. 그리고 3을 해줍니다. 그 나머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 나누기 3은 나머지 값이 몇인가요? 1.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플러스 다시 1 되고요. 여기다 3을 나눴어요. 나머지 값은 안 나눠지죠. 나머지 2만 있는 거죠. 2가 됩니다. 2. 다시 이쪽에 2가 됐습니다. 2가 됐고 2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3 해주면 3이니까 3 누르기 하면 0이 되죠. 아까는 이게 3이 됐었죠. 근데 다시 0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 다시 0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12, 012, 012가 계속 떠요. 저번에는 if을 써서 작업했지만 요번에는 요 연산자, 나머지 값을 이용한 연산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 루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스크립트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계산사 기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퍼블리시 하시려면요, 100% 산업계산사 기사 따셔야 됩니다. 따셔야 돼요. 100%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회사에 가서도요, 연봉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은 솔직히 필요 없지만 기사 자격증은 꼭 따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가 0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형 나오고요. 2형이 맞나? 그 다음에 0일. 아, 2형이 맞죠. 2형이 나오고 0일 나오고 1, 2 나와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시게 되면 이 페이드 이용 효과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페이드 효과는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외우시게 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미지 슬라이드 끝났죠? 끝났고, 레이어 박스, 탭 메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앞에서 했으니까는 탭 메뉴 생략하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얘 가려졌네요. 그죠? 메뉴는 가려졌으니까는 ZINT 값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비에 포지션 쓴 거 어디 있습니까? 포지션 내비 여기 썼으니까는 서브 메뉴 얘한테 ZINT 값을 쟤를 몇으로 줬나 모르겠지만 1000을 줘볼게요. 그렇게 해주면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페이드 효과랑 그 다음에 세로 메뉴 작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디자인 행사는. 되겠죠?